자, 우리 통계적 추정은 어쨌든 간 우리가 일부를 이용해서 전체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 집단이라고 불렀었고, 그렇게 일부 뽑은 얘네들을 우리가 표본 집단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 집단을 평균 낸 거를 우리가 모 평균이다. 모 집단 애들을 가지고 분산을 구한 것을 모 분산이다. 얘를 가지고 표준 편차 구한 거를 모 표준 편차다 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우리가 그동안 그 전에 했던 정규 분포 걔네들이 다 얘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우리가 EX라고 표현을 했었고, 얘를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분산을 VX라고 하면 우리가 표준 편차의 제곱, 표준 편차를 뭐 시그마라고 한다 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풀었었고, 그럼 이거 일부를 뽑은 얘네를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를 우리가 표본 평균이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거의 메인은 표본 평균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이 표본 분산 얘에 관한 얘기가 딱 한 개 나오는 게 있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원래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분산인데, 그러려면 n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면 우리가 n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얘는 n-1로 나눠야 돼요. n-1로 나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 말고는 나오는 게 없어. n-1로 나눈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 n-1로 나누냐면 얘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분산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n-1로 나누는 건데, 일단 그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는 뭐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나오더라도 이거 한 문제 나와. n-1로 나누는 거 확인하는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표본 평균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기호로는 X바, 이렇게 X 위에 짝대기 그어서 얘가 표본을 뽑아서 평균 낸 걸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도 갖고 놀지만 또 같이 갖고 노는 게 뭐였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을 따른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다. 표본의 크기. 우리 표본을 몇 개 뽑았는가?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표본을 몇 개 뽑았느냐? 그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닥치고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등 과정에서 증명이 일단 불가능할 뿐더러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됐었고, 자, 우리가 여기 모집단을 얘가 정규 분포 따를 때 우리가 표준화 했었잖아요. 표준화는 어떻게 썼냐면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단 말이야. 똑같아요. 얘도 하는 짓이 똑같아. 얘도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x바에서 평균을 빼고, 그럼 평균이 n이니까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 얘로 나눠주시면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할 줄 알면은 저번 시간 내용은 끝이었어요.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진짜 이게 다였어. 여기 파트는 미안하지만 그냥 암기하셔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 혜연이 너 모르는 거 빨리 물어봐. 빨리 모르는 거 물어봐.
쟤는 모르는 거 없어? 이 두 개? 아니야, 뭐 이거. 몇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합시다. 607번. 모집단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30,6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다. n은 9였구나. 그때 x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합시다. 자, p x가 36보다 작을 확률과 p 표본 평균이 a보다 작을 확률이 같았습니다. a를 구하세요. 자, 방금 얘기를 했지만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우리 표본 집단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요거의 제곱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지금 모집단이 얘를 하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 표본 집단은 정규분포 평균 모평균 콤마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걸 따른다. 그럼 9분의 36이니까 여기를 계산하면 4잖아. 그러면 2의 제곱 4는 2의 제곱. 그러면 끝났어. 자, 얘를 표준화할 거야. 이거 모집단에 대한 얘기니까 얘를 Z로 바꾸게 되면 얘는 36에서 나의 평균을 빼고 나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Z로 바꿔주시면은 여기에서 A에서 나의 평균을 빼고 나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이거 얼마야? 1. 그럼 이것도 계산한 게 얼마여야 돼? 1이 돼야 된다고요. 2분의 A 빼기 30이 1이 돼야 되는구나. A 마이너스 30이 2니까 A는 30이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608번도 하나 해볼까? 608번. 자, 모집단이 x가 지금 60,8의 제곱을 따는데요. 자, 여기서 크기가 25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p x 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2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이랬어. 자, 그럼 지금 모집단이 이거니까 우리 표본 집단 x 바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평균 콤마 60 콤마 루트 n이 16인가요? 이거 분의 시그마 8 2분의 1의 제곱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암기하셔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냥 암기하셔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할 거란 말이야. 자, 표준화하는 방법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Z 짠 K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게 0.12. 아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잠시 편이상 알파라고 쓸게. 잠시 복잡하니까. 그럼 지금 Z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2보다 커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정규분포는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알고 있고, 그치? 그럼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알파가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 넓이가 0.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정확히 0.12가 되는 순간에 알파를 찾아보자. 자, 거기가 표. 자, 여기가 0.12가 된다는 건 여기의 넓이가 0.38인 거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럼 표를 봤더니 0.38이 얼마야? 1.2. 아, 얘가 1.2여야 되는데 얘가 1.2. 그러면 이게 넓이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알파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 이쪽으로 가야 되니?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겠지. 아, 그러면 알파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뭐가 2분의 1 분의 k-60.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거 번분수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2배의 k-60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로 나눠주시면 0.6. 60이 넘어가니까 k가 60 플러스 0.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60.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값을 구해라. 60.6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등이 너무 아프다. 611번도 하나 해보자. 자, 또 모집단에 대한 얘기니까 x가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n,10의 제곱. 오케이. 자, 크기가 n인 표본. 얘가 안 알려줬어.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가 5 이하일 확률이 0.98이다. 자, 표본 평균을 우리가 x 바라고 쓰고 모 평균을 m이라고 쓰잖아요. 모 평균 m. 그거의 차가 둘 중에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차라는 건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거든요. 차라는 건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얘가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몰라. 그러면 그냥 일단 빼고 절대값 씌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 이거 은근히 나오거든요.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 이거 식으로 만드는 이거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 이렇게 써요. 자, 얘가 5 이하일 확률. 5 이하일 확률 이렇게씩 세울 줄 알아야 돼. 그게 0.98이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이걸 또 표준화해가지고 난리를 칠 거란 말이야. 우리 표준화하는 모양 봐봐. 이렇게 생겼지. 하필이면 여기 딱 있네. 그러면 얘로 나눠야지 Z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눌 거야. 그럼 얘만 나누면 돼? 얘도 같이 나눠야 돼.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이야. 어쩔 수 없어. 그냥 나눠야 돼.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면 여기가 자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 절대값 이게 뭐였어? Z잖아. Z. 그럼 절대값 Z가 일단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5. 아무튼 이거야. 이거 쓰기 귀찮아. 잠시 알파라고 하자. 또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Z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거 이 정도 절대값은 우리 풀 줄 아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스르륵 뿅 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이거 넓이 같을 건데 그치? 근데 그게 0.98이래. 그럼 이 한쪽의 넓이가 0.49인 거 되니? 0.49라는 얘기잖아. 표 봐. 0.49인 거 얼마야? 2.5. 알파가 2.5여야 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5. 얘가 2.5여야 된대. 근데 시그마가 얼마에서 10이었잖아. 그럼 우리 이거 번분수 이거 하면 되잖아. 그지? 10분의 5 루트 n. 그게 2분의 5다. 이게 약분. 분모가 같으니까 루트 n이 오면 되니까 n은 20. 왜? 2로 똑같잖아. 루트 n이 5니까 n은 20. 제곱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사실 그래요. 이걸 몰라도
수는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상관이 없어, 또 전혀. 근데 용어는 알아야 돼. 표본 평균이 뭔지. 용어 정도는 알아야 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신뢰도. 여러분 신뢰도가 높으면 좋을까? 그치, 좋긴 하겠지, 그치? 근데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신뢰도가 높다고 100% 좋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신뢰도가 100%로 난 대한민국 남자 키의 평균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분명히 대한민국 남자 키의 평균은 1cm보다는 클 거고 4m보다는 작을 거야. 그치? 100%잖아. 신뢰도 100%잖아. 그 의미가 없는 수잖아. 그치?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일부를 이용해서 전체를 예측하자 하는 게 처음 내용이었어. 맞습니까? 그러면 신뢰 구간이라고 해서 신뢰 구간 우리가 이 일부를 가지고 전체의 평균을 예측하고 싶은 거야. 일부를 가지고 전체의 평균을 예측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낸 걸 X바라고 했었고 얘 모평균은 M이잖아. 얘를 예측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뿅 모평균 뿅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자, 이게 신뢰 구간 공식이에요. 그냥 또 같이 외워라.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 여기서부터 온 거긴 해요. 표준화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 절대값 Z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만약에 0.95다. 이랬어.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했을 때 띵띵띵띵띵 여기 넓이가 요거의 반토막인 0.475거든요. 0.475. 그 0.475 뒤에 표 보시면 여기 표가 있어요. 여기 그 교재 제일 뒤에 보면 표가 있는데 0.475 한번 찾아볼까? 0.475가 여기 딱 있어. 보시면 1.9, 0.0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96이거든. 1.96. 얘가 1.96이야. 1.96. 여기가 1.96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따오는 거야.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얘가 신뢰도거든요. 여기를 신뢰도라고 해요. 이걸 신뢰도라고 하고 여기가 1.96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우리 Z가 뭐였어? Z가 X바 마이너스 M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였잖아. 그거의 절대값을 씌운 이런 형태인 거잖아. 자, 1.96이야 얘. 그러면 우리 절대값 이거 없애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1.96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분수가 불편해서 얘를 여기다 곱했어.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얘를 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저 요식이 나온 거고 그냥 다 여기서부터 유도된 거야 실제로는. 근데 몰라도 돼. 그냥 새로 외웠다고 해도 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저 자체를 외워도 돼. 이거 매우 유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저 자체를 외우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신뢰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K를 우리가 신뢰 상수 이렇게 뭐 들었거든요. 신뢰 상수. 이거는 학교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에 주어진 걸로 하면 돼. 신뢰도가 보통 나오는 게 95%랑 9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그냥 외워라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 그래서 외워야 될지 문제에 주어질 건지는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안전하고 95%일 때는 방금 우리가 95%일 때는 알파가 1.96이었잖아. 그래서 이때는 K를 1.96으로 갖다 쓰고 99%일 때는 K가 2.58로 보통 많이 갖다 써요. 근데 숫자가 너무 더럽다 보니 학교에서 주어질 때 좀 계산 편하라고 2로 주어질 때도 있어. 얘가 뭐 2.6이나 3으로 주어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확인하셔야 돼. 이거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문제를 보고 2로 쓸지 1.96으로 쓸지 그런 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어지나 계산이 좀 편하라고 편의상 2나 3으로 주어질 수 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데 자, 우리 만약에 실내 구간을 구했더니 2부터 6이었대. 자,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실내 구간의 길이. 길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여기서 얘를 뺀 게 길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빼면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이를 우리가 여기서 얘 빼면 x반은 날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하니까 얘가 2배 되는 거잖아. 그치?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보통 얘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얘가 거의 많이 씁니다. 이거 잘 안 써. 구간 자체는 잘 안 써. 얘를 많이 쓰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시그마라는 건 표준편차잖아, 그렇지? n이 벌써 표본의 크기였어. 자, 만약에 표본을 내가 많이 뽑았다 생각을 해요. 그럼 분모가 커진 거잖아. 어떤 분수의 분모가 커졌다는 건 이 크기는 작은 거야, 큰 거야? 표본이 많아지면 n이 커지면 길이는 짧아져요. n이 커지면 길이는 짧아져.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신뢰도가 올라간다 생각해봐. 지금 K값이 커졌잖아. 지금 신뢰도가 올라가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신뢰도가 올라가면 길이는 길어져. 괜찮겠니? 이런 정도 성질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런 정도 성질. 그래서 이거 공식, 이거 구간,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약간 대략적인 성질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오늘 이게 다야. 이거만 하면 끝이야. 나도 매번 여기 항상 수업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진짜 그냥 암기를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약간 진짜 암기 과목이고 그냥 저거 공식 외워서 숫자 대입하는 단원이거든요. 조금 이해를 동반하기보다는 그냥 닥치고 외워라. 약간 이런 파트라서 에어컨 조금만. 여기는 아예 끄거나 키거나밖에 안 돼. 그래서 실내 구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소수 계산이 어려워. 아까 그 소수 이걸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빡쳐요. 612번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612번. 자, 어느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A 상상자의 공지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준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400봉지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의 크기가 400개였네. 자,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450이다. 잠깐만, 내가 뽑아서 평균 낸 거잖아. 뽑아서 평균 냈다는 건 뭐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지, 그치? X바가 450이구나. 자,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라면서 거기 문제 제일 끝에 Z 1.96이 0.95다. 95%네. 자, 이 말에서
뭘 준 거냐면, K를 1.96으로 갖다 써! 라고 나한테 정보를 준 거야. 자, 만약에 문제가 끝에 Z가 2 이래놓고 1.95 이렇게, 0.95 이렇게 돼 있었잖아? K를 2로 갖다 쓰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겠니? 가끔 이렇게 해줄 때도 있어. P, 0부터 Z가 2일 때 0.475 이렇게 해줄 때도 있어. 근데 지금 2배 해보시면 0.95잖아. 그러면 K를 2로 갖다 쓰라는 얘기인 거야. 요 조건으로 줄 때도 있고, 요 조건으로 줄 때도 있어.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럼 나 다 했네. 굳이 이걸 한 번에 써놓고 하지 말고, 얘만 먼저 계산하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되잖아. 그치? 요것만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할 거니까, K, 얼마로 갖다 쓰라고? 1.96으로 갖다 쓰라고. 루트 n, 400에 루트 씌우면 20인 거 괜찮니? 자, 시그마 얼마나 16이래. 잘했네. 그럼 이거 먼저 4로 약분 좀 먼저 해줄까요? 쉣. 2로만 약분을 할까요? 2로만 약분합시다. 2로만. 그럼 얘 0.8 곱하시면 돼. 자, 196에 곱하기 8. 6, 8에 48. 8, 9, 72. 7, 8, 1은 8, 15. 근데 우리 소수점이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럼 소수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여기다 점 찍으면 돼. 그래서 얘가 계산하면 결국에 1.568이구나. 그럼 한 번은 x바 450에서 짠 450에서 한 번은 쟤를 더해줄 거고 1.568을 더할 거고 한 번은 450에서 1.568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는 건 뭐 어렵지 않아요. 얘는 451.568. 자, 이거 하나 빼니까 458.432. 쉽죠? 448점. 미안해. 미쳤다. 왜 10의 자리가 더 커져? 한 1의 자리가. 448.432. 그래서 이거 구간. 구해라, 이런 문제.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누구를 해볼 것인가? 614번. 그래, 614번 이거 필요하다. 자,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15인 정비분포를 따른다. 그냥 표준편차 15야.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 얘는 25명의 평균이 65다. 25명을 뽑아서 평균 낸 거니까, 표본 평균이 65다.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야 돼. 괜찮겠니? 자, 그때 알파 퍼센트로 신뢰 구간이 이번에 신뢰도가 안 알려줬어.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래. 쉣. 그때 얘가 60.05부터 M 69.95다. 이렇게 줘. 자, 그러면 우리가 65에다가 뭔가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게 얘가 됐다는 거는 얘가 4.95라는 거 알았네. 자, 내가 신뢰도를 모르기 때문에 K는 아직 알 수가 없어. K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루트 n 5라는 거는 알 거고 시그마 어디 갔어? 15라는 거 아는 거니까 이거 4.95 되겠네. 그럼 5 이렇게 약분하니까 3으로 약분할 수 있겠죠? 1.65 이렇게 나와. K값을 1.65로 갖다 썼대. 그래서 그 문제 끝에 보니까 P 절대값 Z가 1.65일 때 0.9다가 적혀있네. 그 말은 얘를 신뢰도로 썼다는 거야. 근데 신뢰도는 퍼센트잖아. 퍼센트라는 거 뭐 여기다 100을 곱하라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 얼마? 90%. 이런 얘기입니다. 좋아.
요거 공식, 요거 실내 구간 공식 암기를 좀 하셔야 돼. 아. 여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99%짜리도 해보래. 좋아. 좋아. 몇 번 해볼 거냐면 616번. 자, 어쩌고. 자,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학교 학생 중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N이 100이었네. 자, 평균이 35. 추출해서 평균 낸 거니까 평균이 35다.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자, 당황할 수 있으나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 이거 좀 이것도 좀 억지스러울 수는 있어. 억지스러울 수 있으나 이것도 일단 닥치고 외우셔야 돼. 아까는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뽑은 애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줬잖아. 그래도 그냥 똑같아요. 대입하는 건 똑같아. 그냥 시그마 자리에 10 집어넣으시면 돼. 좀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외우셔야 돼.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왜 뽑은 다음에 표준 편차고 왜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구나. 미안해. 고등 과정에서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집어넣는 거. 99%를 구해라. 그러더니 거기 우리한테 Z가 2.58 얘가 0.99다. K를 2.58로 갖다 쓰라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 우리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구할 겁니다. 자, K 값은 2.58로 갖다 쓰시고요. 루트 n분의 10분의 시그마 그냥 10으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약분해봐야 1이니까 그냥 이거네. 개꿀이네. 그럼 실내 구간은 어떻게 해? 한 번은 35에서 얘를 빼실 거고 2.58 짠. 한 번은 35에서 2.58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32.42 37.58 뭐 이렇게.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주든 표본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주든 그냥 셀이 집어넣으시면 된다. 요번에는 619번 하나 해봅시다. 619번.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분기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제품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평균을 냈더니 320이다. X 바가 320이었구나.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95% 신뢰도로 추정한 구간이 이번에 319.3뿅 M뿅 320.7이었습니다. N을 구해라. 이야, 그러면 우리 320에다가 0.7을 더한 거니까 얘가 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구나. 눈치채야지. 그러면 K는 95%니까 1.96으로 갖다 쓸 거고 루트 n 몰라요. 시그마가 5였대. 그게 지금 0.7입니다. 이런 상황. 그럼 우리 소수 싫으니까 이거 100 곱하자. 그냥 100 곱해도 되잖아. 100을 곱했고 5로 나눠도 되잖아. 35. 그 다음에 이거 7의 배수거든요. 나는 계산을 많이 해봐서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7의 배수인 거 알고 있으면 바로 7로 약분해줘도 좋잖아. 그지? 7로 약분 먼저
7로. 도와줘. 아, 5로 약분했는데 어떻게 35야? 이런 바보 같은. 5로 약분하면 14인가요? 그쵸? 70을 5로 나누면 14잖아. 그럼 14로 그냥 바로 약분해버립시다. 14 하나 들어가고 4개. 그게 루트 n이다. n은 양변을 제곱하니까 196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야. 껌이야, 껌. 자, 그럼 622번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똑같아 또. 어쩌고저쩌고. 기록은 표준 편차가 45분이다. 표준 편차가 45다. 이 대회 참가자들 중 225명을 이미 추출하여 n은 225구나. 기록을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표본 평균을 안 알려줬는데 길이를 구하래. 상관없잖아. 우리 아까 표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하기로 했어. 표본 평균 몰라도 돼. 길이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2 곱하기 k를 99%니까 거기 2.58로 갖다 쓰라 돼 있어.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45.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3되거든요. 그럼 결국 2.58 곱하기 우리 2, 3은 6이잖아. 그리고 보면 되겠네. 6, 8에 48, 30, 15. 소수점 2개 땡겨줘야 되니까 여기다 찍으면 되겠네. 그래서 15.48이다. 너무 쉽죠? (623번) 하고 잠깐 쉴까요? 623번 요거 하고 잠깐 쉽시다.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쩌고저쩌고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표들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길이가 가장 긴 것을 물어봤어. 자,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기로 했어. 자, 일정한 신뢰도래. K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K는 변하지 않아. 자, 길이가 가장 길고 싶어. 길이가 길려면 얘는 커질수록 좋은 거고 얘는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 자, n이 작으면서 시그마는 제일 큰 놈 찾으셔야 돼. n이 작으면서 시그마는 제일 큰 놈 찾아야 돼. 뭘까? 근데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냥 이건 대입해 주는 게 더 좋겠다. 이건 대입을 해서 쓰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왜냐면은 둘 다 변하겠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 이건 그냥 써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번. 그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 36분의 시그마 6 하면 2k라고 나오겠네요. 자, 2번. 2k 곱하기 루트 n 6분의 시그마 12. 어허, 4k라고 나오겠네. 자, 3번. 2k에다가 루트 n 64의 루트 씩은 8분의 6 이렇게 되니까 4분의 3 2분의 3k라고 나오겠네. 자, 4번 2k 곱하기 루트 n 8분의 12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얘는 3k라고 나오겠네. 5번 2k 곱하기 루트 n분의 8분의 24 얘는 6k라고 나오니까 가장 긴 놈은 얘 녀석이겠다. 5번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자, 우리 아까 실내 구간 했었거든요. 이제 다 똑같다. 이제 껌이야. 이제 진짜 껌이야. 진짜야. 진짜야. 625원입니다. 표준 편차가 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95%로 추정할 겁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라. 근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다. 우리한테 k를 2로 갖다 쓰라는 아주 고마운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하이고 싶었다. 하나 약분 띵 하면 6에다가 루트 n을 여기다 곱해주니까 루트 n 양변 제곱하시면 36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n의 최소값은 얼마야? 36이다. 간단하죠? 공식만 외우고 계시면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소수로 계산될 수도 있잖아. 1.96 같은 걸로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1.96으로 하라고 했으면 이거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빡칠 수는 있어.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4, 6, 5.88 곱하기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을 제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진짜 제곱해야 돼. 힘을 내야 돼. 이걸 제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88 곱하기 588 이걸 하셔도 되고 좀 토나네요. 좀 취하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사실 보통 이거 할 때 600이 0.12의 제곱으로 하거든요. 곱셈 공식으로. 그럼 앞에 거의 제곱 36에다가 마이너스 얘네 둘이 곱하면 0.72인 거는 알잖아. 12 곱하기 6이 70이니까 거기다 2배를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44 플러스 이거 제곱해봐야 0.0000 몇이란 말이야. 겁내 작아. 어차피 작아. 이거 의미 없어.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34. 어쩌고저쩌고일 거야. 이거 플러스까지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34. 어쩌고저쩌고보다 n이 크거나 같아야 된대. 아이고 제곱했으니까 n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 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n은 표본의 크기야, 개수야. 정확히 자연수로 떨어져야 돼. 그러려면 35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괜찮겠니? 이런 겁니다. 자, 628번이요. 자, 어느 커피 전문점에서 만드는 커피 한 잔의 양은 표준 표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 커피 전문점에서 만든 커피 중에서 64잔을 2인으로 추출하려 n이 64요. 자, 목표율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도를 몰라. 그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35입니다. 알파를 구해라. 자, 아까 이거 비슷한 거 우리 풀어봤거든요. 자, 신뢰 구간이 주어졌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주어졌어. 이렇게. 자, 2.35.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64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했었어요. 괜찮을까? 그리고 8인 건 나 알고 있고요. 그죠? 8을 여기다 곱할 거야. 0, 4 올라가고 8에다가 2 올라가고 1, 8, 18.80. 자, 그게 여기가 10에다가 k. 그럼 1.88이 k란 얘기야. 자, 표를 봅시다. 1.88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0.470이라고 돼 있어. 자, 우리는 신뢰도 아까 어떻게 구했어? 신뢰도가 절대값 z가 1.88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게 신뢰도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88부터 1.88까지 여기 넓인 거니까 470을 2배 해야 되는 거야. 그럼 0.470에다가 2배 하니까 0.9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94%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94%입니다. 너무 쉬워요. 신뢰도 구하기. 어우, 그렇구나. 자, 631번입니다. 정규분포 n,35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 아하, 이것도 모집단에 대한 얘기야. 자,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아이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례. 또 아까 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 쉬워야 된다. 그게 10 이하가 되고 싶었다. 10 이하가 되고 싶었어. 자, 최소 몇 개의 표본을 조사해야 하니? n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우리가 또 거기 p 절대값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다. 아이쿠 고마워라. k 값을 2로 갖다 쓰라고 줬어. 자, 우리 신뢰 구간 공식 기억나요? x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였거든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 x바를 다 뺀다 쳐보자. x바를 뺄 거야.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뿅 n 빼기 x바 뿅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우리 기억나니? 우리 아까 절대값 x가 절대값 z가 있었을 때 알파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알파부터 z가 알파까지 이거였잖아. 그쵸? 얘는 크기가 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잖아. 그럼 요거를 우리 이렇게 써도 되는 거네. 얘한테 절대값 씌워서 요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요건 거잖아. 됐니?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얘가 10 이하가 되고 싶었다는 건 얘가 10 이하가 돼도 되는 거잖아. A가 나는 지금 B보다 작거나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A가 C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그래서 그냥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얘를 그냥 바로 그냥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끝났지. 나 k 값 얼마? 2에다가 루트 n 몰라. 시그마 얼마였어? 35. 그게 지금 10보다 작거나 같고 싶다. 그리고 계산하면 70. 10 약분하니까 7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누가? 루트 n이. 양변 제곱하면 되니까 n. 49요. 이런 겁니다. 자, 634번. 자,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할 모평균을 추정할 때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자, 기억. 표본의 크기가 같을 때, n이 일정할 때, 신뢰도를 낮추면, k를 낮추면, 길이는 짧아지니? 네. 짧아지면, 우리 L 공식이 어떻게 됐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얘가 작아졌다는 건 전체가 작아진다는 거잖아. 맞아요. 자, 니은. 신뢰도가 같을 때, k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되면 n이 2배가 될 때, 그럼 신뢰분의 길이도 2배가 되니? 루트 안에 있는데 아니잖아. 반토막 나는 거잖아. 루트 2배만큼 나는 거잖아. 땡. 틀렸어. 자, 디귿. 어디서 신뢰도를 높이면서 K를 높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N을 줄이면 길이는 길어지니? 네. 분자가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니까요. 길어집니다. 맞아요. 라고 하시고 답은 기억지.
되게. 그래서 이게 다야. 여기까지가 이제 진도 끝인 거거든요. 끝, 땡.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통계 들어와서 여러분들 배운 게 뭐였냐면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어.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 표 그려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배웠고, 연속 확률 변수는 넓이가 곧 확률입니다.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 중에 특별한 놈이 누가 있었냐면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P, N, P 이런 거 있었고, 연속 확률 변수 중에 특별한 놈이 누구였냐면 정규 분포 있었어요. N, 시그마 제곱.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없었다고. 모든 애를 넓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시행횟수 n이 커지면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래서 얘를 정규 분포로 바꾸고 다시 정규 분포를 또 표준화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게 우리 추정 문제였어. 추정. 오늘 아까 복습했던 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 갖고 놀던 거.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표준화해서 한 건데, 표준화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다는 거. 요거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게 신뢰 구간. 신뢰 구간 x 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n x 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다였어. 그래서 여기는 진짜 거의 암기 과목이야. 이거 표 그리는 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률 구할 일도 없어. 그냥 암기해서 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요 표 그리는 것만 좀 주의해서 연습하시고 나머지는 진짜 외우기만 하시면 돼. 뭐가 뭐구나. 이 정도라서. 네. 잠깐만, 이걸 멈춰야 돼. 멈춰.